사람이 사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사는 게 결국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고, 어울리고, 또 때론 상처받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건 남한테 휘둘리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했던 순간들이에요.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괜히 내가 더 힘들었던 기억. 아마 누구나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부탁이 들어와도 쉽게 거절 못하고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끌려다닌 적 적지 않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법, 갈등을 피하는 법을 몸에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자란 시대 자체가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 기억하시죠? 어른 말씀엔 무조건 네 하고 들어라. 싫어도 참는 게 미덕이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우리는 어느새 거절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워버렸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일단 들어줘야 하고, 거절하면 괜히 미안하고, 또 그걸로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되고, 결국은 내 마음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챙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내 입으로 안 됩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망설이고, 뒤돌아서서는 속상해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인간관계에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결국 나 혼자 끌어안게 돼요. 상대는 내 마음을 알 리 없고, 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그러면서도 그저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참는 사람으로만 남으려다 보니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얽히게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당신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내 선을 넘는데도 차마 그건 좀 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해 마음만 속으로 앓는 분들께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바로 거절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기도 하죠.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엔 더 오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을 덜 상하게 하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법이니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아니요, 혹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65세 이정자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오래 알고 지낸 교회 지인이 자꾸만 이것저것 부탁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가 처음 그 지인을 알게 된 건 벌써 10수년 전입니다. 교회 구역 모임에서 가까워지면서 종종 김치를 나눠 먹고 반찬도 나눠주고 서로 작은 심부름도 대신 해주던 사이였죠. 정자 씨는 이 정도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거지라며 진심으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지인의 부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예배가 끝난 뒤 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아서 구역 예배는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권사님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분위기도 잘 살리시잖아요. 저는 진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요. 이미 몇 번 부탁을 들어줬던 정자 씨는 또 거절을 못하고 그래요, 이번만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죠. 사실 그 주엔 정자 씨도 병원 예약이 있었고 손녀 생일이라 가족과 식사 약속도 있었지만 차마 안 돼요 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며칠 뒤에는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이에요.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제가 오늘 꼭 출근해야 하거든요. 잠깐, 한두 시간만이라도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권사님밖에 생각나는 분이 없어서요. 정자 씨는 아픈 허리를 움켜쥐며 멈칫했지만 그럼 얼른 데려오세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2시간이라던 아이 돌봄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본인 병원은 또 미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엔 메시지가 왔죠. 권사님, 저 다음 주에 이사하는 거 아시죠?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데 장롱이랑 냉장고를 일주일만 권사님 댁에 좀 맡아둘 수 있을까요? 며칠만이에요. 진짜 금방이에요. 그 순간 정자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장고에 장롱이라니. 자기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맡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또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휴, 일단 들어와 보세요. 자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탁들이 반복될수록 정자 씨는 더 이상 그 지인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던 사이가 이제는 부담스럽고 억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괴로운 건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싫다는 말을 못 해봤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힘들고 상황은 불공평한데도 그 말을 못했던 겁니다. 이번만 하고 넘겨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본인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상황은 불공평한데도 싫다는 말을 못해서 나중에는 억울함만 속으로 골마갑니다. 정도 넘으면 병된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거절하는 게 상대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거절이란 건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내가 힘들어지기 전에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 씨가 단 한 번이라도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어렵겠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상대방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고 선을 지켜야겠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매번 들어주고 매번 괜찮다고만 하니까 상대방은 그걸 당연한 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거절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거절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지 모르는 상황을 미리 막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남들은 자꾸 내 마음 안까지 걸어 들어오고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짐만 늘어나죠. 그래서 거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내 감정이 망가지고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희미해져요. 반대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같은 한두 마디가 내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62세 박미자 씨는 퇴직 후 나름대로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공원에서 걷고 시간 나면 문화센터 강좌도 들어보고 친구들과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떠는 소소한 일상이 참 좋았죠. 그런데 그 평온한 리듬은 어느 날 걸려온 딸의 전화 한 통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간 많잖아. 애들 어린이집 끝나고 잠깐만 봐줘. 진짜 잠깐이야. 미자 씨는 처음엔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걸 못 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후 몇 시간만 봐주는 일이었지만 그 잠깐은 일주일 내내가 되었고 그 몇 시간이 반나절이 되었고 결국 미자 씨의 하루는 아이들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적응될 무렵엔 또 이런 부탁이 이어졌죠. 사위 출장이라 며칠만 우리 집에 와 있어줘. 애들이 엄마 없으면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해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주엔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결국 알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딸 집에서 보내며 애들을 챙기고 살림을 도맡다 보니 본인 건강은 또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한 통의 전화. 이번 주말엔 우리 좀 쉴게. 애들 데리고 엄마 집 가서 놀다 와. 우리 호텔에서 하루만 쉬다 오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땐 미자 씨의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쉴 사람은 나인데 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놀아야 하지? 속이 답답해져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요즘은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긴 하다. 그러자 딸은 바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엄마, 나 힘든 거 알면서 그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엄마도 다 알잖아. 그 말에 미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도 이해는 됐어요. 맞벌이의 육아에 힘들 테죠. 그래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한 이번이 대체 몇 번째인지도 모른 채 미자 씨는 또 아이들 옷가지를 챙기고 장을 봅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가던 등산 모임은 끊은 지 오래고 문화센터 강의도 중간에 포기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예뻐서 딸이 힘들어 보여서 돕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도움이라는 게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버렸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딸의 태도에 속상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하루 푹 쉬어봤지? 이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인 걸까? 마음속에 수없이 이런 질문이 맴돌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오늘도 미자 씨는 아이들의 간식을 챙기고 장난감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딸한테 그만 오라고 하라는 건가? 교회 지인한테 그만 부탁하라고 정색하라는 건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맞아요. 어렵죠.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부탁을 예라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단호해지라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거절 못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거절 잘하는 것도 연습하면 되는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하고 한 발짝만 더 내 입장을 지키는 말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습관적으로 그래, 알았어 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날은 제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내 상황도 좀 보고요. 이 한마디가 만들어주는 시간의 여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내가 진짜 이걸 해주고 싶은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는 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절해야겠다고 마음이 서면 어떻게 말할지도 정리할 수 있죠. 즉각적인 대답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싫어요, 안 돼요 라는 말은 너무 단호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날은 제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서요. 이런 표현은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호함과 배려,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절할 때 괜히 변명처럼 말하려다 말이 길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이유를 물어봐도 그걸 다 대답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해도 침묵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 거절한 뒤에 죄책감 느끼지 않기.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는 것도 이해해줘야 정상 아닐까요?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 관계 자체가 애초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죄책감 대신 잘했어, 이번엔 나를 챙겼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한 번에 큰 부탁을 거절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상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커피 한 잔 더 권하면, 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누가 점심 메뉴를 정하면, 저는 그거보단 다른 거 먹고 싶어요. 누가 갑자기 부탁을 하면, 그건 제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말하다 보면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절 장치예요.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어디부터는 힘든지 그 선을 스스로 정하고 알려줘야 상대방도 그걸 기준 삼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절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긋는 일이에요.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서부터는 남의 영역인지 분명히 해야 내 마음도 지치지 않고 관계도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거절부터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간관계를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을 당신의 일상 언어로 익혀보세요. 그 말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쯤 되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으로 나오려면 꼭 말이 막히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자주 겪는 일상 속 작은 상황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하나씩 입에 익히는 거예요. 처음엔 뻘쭘하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꾸 뭘 권할 때 있잖아요. 음식이든 술이든 선물이든 이거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한 잔만 더 해. 이거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 사.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사양할게요. 아이고, 저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요. 마음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히 미안하고 또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 없는 말들이에요. 내 입장을 정중하게 말했을 뿐이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걱정하느라 입 꾹 다물고 넘기는 게 더 문제죠. 또 이런 상황도 흔하죠. 갑자기 누가 부탁을 해올 때 혹시 내일 저녁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대신 좀 처리해 줄 수 있을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이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미안. 그때 내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어요. 나중에 상황 봐서 다시 얘기해요. 그건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렵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진짜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건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말문이 흐릿해지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밀고 들어와요. 그럴수록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처럼 끝을 단단하게 맺는 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도 많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자꾸 같이 가자고 할 때, 가입하고 싶지 않은 동호회에 권유할 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걸 자꾸 사보라고 할 때, 이번 주말에 여기 가자. 재밌을 거야. 이 동호회 너랑 딱 맞아. 같이 하자.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나 장만해봐.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좋긴 한데 저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엔 관심이 없어서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참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요.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거절은 부드럽되, 분명하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같은 말로 부드럽게 시작하되, 마지막에는 내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이유를 붙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진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딱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표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그 순간보다 말 못하고 속상했던 그 수많은 날들이 더 힘들지 않았나요? 처음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맙지만 저는 안 할게요. 이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씩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도 말하는 것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모두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이건 내가 싫다, 이건 내가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조금씩 말로 꺼내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꺼내는 그 순간은 분명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또 가족이니까, 이웃이니까, 연장자니까 수많은 이유로 스스로를 뒤로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참고만 사는 관계가 내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솔직히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오히려 먼저 걱정해줄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내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대신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엔 사양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주 작은 거절이 당신의 하루를, 관계를, 그리고 삶 전체를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참는 것도 한도 끝도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지치는 쪽도 상처받는 쪽도 나 자신이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기분을 먼저 챙겨도 되는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절 한마디를 하지 못해 지쳐갔던 날들, 그때의 내 마음을 이제라도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그날,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때때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다음에 또 조용히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다시 듣고 싶을 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금이 조금 더 가볍고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